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 김석준입니다. 지금 자장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발표자 중에도 못 오신 분도 있고 또 일찍 가신 분도 있고 또 토론자분 중에서도 못 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수선하지만 이제 남아있는 분들은 정말 핵심 인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도 마지막까지 잘 끝을 낼 수 있도록 제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제 주제는 폐자원 에너지 산업의 가장 큰 어려운 큰 산으로 되어 있는 주민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토론자는 지금 발표자가 4분이었고 또 토론자가 3분이었는데 그 발표자 중에 지금 남아 계신 분은 지금 우리 이건탁 전 대표님 한 분 남아 계시고 또 토론자로는 우리 폐기물 자원순환 학회장도 지내시고 폐자원 에너지기술협의회장도 역임하신 서울과학기술대학의 이수구 명예교수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여기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게 강하신 우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오세진 부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간략하게 이 3분만 모시고 또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 의견을 같이 들으면서 좀 줄여서 1시간 돼 있는 거를 사람 수도 적으니까 한 30분 내지 40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들은 2분, 지금 토론으로서 발표해 주실 분은 2분인데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로 발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제일 오른쪽에 계신 오세진 부장님부터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이라든지 코멘트 또 본인이 생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오세진입니다. 저는 지금 가장 폐기물 업계에 화두가 되고 있는 나주의 SRF 발전소의 이제 민원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주민들도 많이 만나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이제 많이 피력하시고 또 저희가 들어줄 수 있는 부분 또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은데 아직도 현재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행정적으로 많이 접근을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 민원인께서는 다시 하자라는 게 이제 또 현재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 갈등 현황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다음에 주요 이슈가 뭐고 그다음에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 현장에서 뛰면서 나름대로 뭐가 있을까 정리한 사항에 대해서 좀 보고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서로 논의하는 거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주에 있는 SRF 발전소는 사실 혁신도시가 생겨나면서 혁신도시에 집단 에너지를 도입을 하자라고 2007년도부터 이제 자원순환형 에너지 도시로 조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전라남도에 있는 생활 폐기물을 연료로 해서 SRF로 만들어서 발전소에 연료로 써서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그런 형태를 갖춰 있죠.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는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고 2009년도에는 전라남도 6개 지역에 이제 생활 폐기물만 가지고 공급을 한다라고 해서 각 3개 지자체가 나주, 순천, 목포에
600톤의 규모로 전처리 설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처리 설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600톤을 지으니까 통상적으로 수율을 한 60%만 봐도 350톤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발전소를 가동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약 한 440톤 기준으로 이제 환경 영향 평가도 거쳐서 발전소를 짓습니다. 근데 착공을 할 시점에 저희가 연료 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한 200톤 미만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가 터무니없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50% 수준도 안 되니 이거를 갖다가 부족분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나주시하고 전라남도의 동의를 받아서 광주께 넘어오는 거로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발전소를 이제 짓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착공을 했고 3년 만에 2017년도에 시운전을 저희가 3개월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곳으로 이제 환경 결과가 나왔고 그때는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했죠. 그때 이때부터 이제 민원이 생깁니다. 처음에 발전소를 착공하기 전에는 혁신도시에 입주하신 분들이 별로 안 계셨는데 3년 후에 이제 준공 시점에서는 상당한 가구수가 입주를 해서 저게 무슨 발전소냐 해서 이제 SRF라는 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민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7년 12월에는 이제 18년도 6월에 이제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나주 시장님께서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저희는 가동하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시가 저희한테 발전소 가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다가 17년 12월에 제시합니다. 그리고 17년부터 18년까지 소송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산업부 주관의 협의체,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 주관의 협의체를 가지고 계속 운영을 2년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실패하고 저희가 결론을 못 내렸고 19년 1월부터는 또 민관 거버넌스가 아까 내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에 최종적으로 기본합의서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기본합의서가 의제가 3개입니다. 일단은 환경영향조사를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RF를 LNG로 대체했을 경우에는 그동안 투자한 손실보상을 마련한다. 그리고 그게 마련되면은 수용성 조사를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내포하고 틀린 거는 착공 전에 내포는 문제가 발생됐고 저희는 발전소가 약 1,600억 들여서 준공을 했고 배관하고 다 해서 약 한 3,000억이 투입된 그런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기본합의서 했는데 환경영향조사는 저희가 1월부터 5월까지 시작했는데 기준치에 굉장히 적합하고 환경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라고 결론이 냈고 그거는 환경영향조사 주민대표들, 시민이 참여한 환경영향조사를 아마 국내 최초로 했을 겁니다. 결론이 없는 거로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민 수용성 조사를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었는데 하기 위한 이제 협의와 손실보상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손실보상에 대해서 이견이 안 좁혀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약 한 8천억의 손실이 생깁니다. 투자비. 그 다음에 이제 광주광역시로부터 넘어오는 SRF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그 다음에 LNG로 대체를 해야 될 때 연료비가 추가드는 거. 그러니까 금액이 상당하죠. 이러기 때문에 이제 협의가 안 되고, 그래서 금액이 너무 커서 안 되겠다 처음에 이래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그래서 발전소 매몰 비용이 약 1,600억 됩니다. 근데 1,600억에 대해서도 서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왔고 주민 수용성 조사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합의서에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19년 9월에 맺으면서 딱 1년의 기간 동안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을 하는 조건을 넣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상실되니까 빨리 이제 다 재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올해 9월 21일 날 2개월을 더 연장해서 합의가 안 되면은 열공급은 지역난방공사 재량에 따른다라고 주민대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주민대표께서 그 협의에 대해서 주민보고대회를 열어서 탄핵을 받으셔서
탈퇴를 하셨고 그 다음에 범대위라는 거버넌스를 해체해서 현재는 관계기관만 4군데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산업부, 그 다음에 전남도, 나주시, 지역난방공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료가 다음 주 월요일 11월 30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금 언론에서도 전화 오고 주민분들께서도 돌릴 거냐 말 거냐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합의된 대로 이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걸 이행을 안 하면은 주민은 발전소 가동하는 거에 불만이 있지만 저희 경영자 입장에서는 돌리지 않으면서 손실에 대한 배임죄 그 상당한 부담을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이제 바로 도래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민원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가장 처음에 불만을 제기하셨던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 주민들이 인식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제기한 거는 다 정리가 돼서 다 이해를 하셨고, 하지만 그 타지역 쓰레기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지역에 대한 그 SRF의 문제, 그 다음에 막연한 이 SRF를 사용하면서 폐비닐, 폐타이어, 그 다음에 가연성 물질이 대부분 PP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환경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우려하셨고, 하지만 환경영향조사에서 그걸 입증을 해줬어도 기준치라든지 그런 건 전혀 영향이 없지만 이 누적이 된다면 영향이 있지 않느냐 계속 이렇게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그 2007년도와 2009년도일 때는 성형이었습니다. RDF라는 게 비성형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비성형으로 바뀌면서 성상을 이제 마음대로 바꿨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민원을 제기하시고, 성상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석탄같이 연료 같은데 비성형은 쓰레기랑 똑같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염물질도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제의.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준공된 발전소임에도 불구하고 약 한 3년 동안 지역주민 설명회, 그 다음에 산업부, 국무조정실 할 수 있는 소통은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민간 허브넌스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유지를 지금 해왔고, 아까처럼 기본 합의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부서합의서, 열공급에 대한 부서합의서까지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운 직면에 있다라는 거.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갈등 원인을 제가 좀 나름대로 좀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거의 내포랑 유사한 사항인데요. 일단 정부의 그 정책의 일관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포에서 가중치라든지 그 다음에 폐기분 에너지 종합 대책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라든지 정치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가중치를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폐기물 광역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니 지역에서 해결하라는 그런 의견.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용연료에 대해서 수도권 제한을 한 겁니다. 그러니 수도권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 깨끗한 것만 쓰고 지방은 이런 고체 연료를 쓰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인간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주민들이 많이 이제 이 제기를 하십니다. 가중치 줄여서 사업성이 더 없죠. 근데 특히 이 집단에너지는 더 심각한 게 집단에너지 공급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을 공급하면 아파트가 무너질 때까지 30년 이상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중치 줄인 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중치를 16년간만 준다. 이런 것도 굉장히 모순이죠. 그럼 16년 이후에는 어떡하냐? 이 문제거든요. 그럼 사업자가 다 책임을 지라는 얘기인데 민간 사업자는 감당이 어려울 겁니다. 공기업인 저희는 수도권에서 벌어서 지방에다 어느 정도 공공성을 고려한 정책을 할 수 있는 일명 교차 보조는 좀 가능하지만 민간 기업의 하나의 사업장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믿고 해왔는데 이 사업을 지속하게 해줘야지 16년간만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에너지 공급해. 이건 너무 좀 무책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정적인 거는 신재생으로 친환경 자원순환 에너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정부가 2009년 1월 달에 19년 1월 달에
신재생에너지법에서 SRF를 빼버립니다. 더 큰 데미지가 오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사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정부를 믿고 했고 정부를 믿고 수천억을 투자했는데 회수는커녕 운영조차도 지금 어려운 입장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외국 사례에서 보니까 외국도 민원이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만 민원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해결 방법을 보면 뭐 지원제도 이런 건 다 기본이고 제가 파악한 건 지자체장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본인이 책임을 지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겠다. 주민들이 신뢰할 만한 설비를 갖추도록 사업자한테 압박을 하겠다. 책임을 지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지역과 크게는 그 도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이고 인간이 생존하는 이상, 활동하는 이상은 계속 배출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 사업자한테 해결해라. 사업자가 알아서 좀 만들어봐라.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만약에 사업자가 없으면 어차피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업화된 사업이니까 사업자가 해라. 이런 부분은 좀 지자체나 정부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막연한 아까 뭐 사무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돕니다. 저희 그 나주 같은 경우에는 생활 쓰레기를 선별 분류해서 하는 생활 쓰레기로만 하는 곳인데 폐타이어, 폐비닐을 갖다가 사용한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폐타이어하고 폐비닐을 운반하는 차를 사진 찍어가다가 사진 찍어서 저희 회사 입구에다가 캡처를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유포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그런 게 굉장히 부정적인 임팩트가 한번 이렇게 딱 머리에 들어오면 그거 외에는 다른 거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조치까지도 저희가 뭐 어떻게 저희 민원인이지만 저희 고객분들한테도 법적 조치라는 용어도 좀 쓰게 됐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그러면 갈등을 지금 이런 많은 요소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할까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가 없으면 이건 지자체가 국가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SRF를 다루는 시설이라든지 제조시설,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쓰레기 소각장인 일명 우리 자원회수시설하고 동일하게 좀 취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직접 공공성을 가지고 설치 운영을 해야지 사업자는 아무리 뭐라 그래도 기업의 목표가 이윤 추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고객 만족 이건 기본이지만 이윤이 없이는 기업이 운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경제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확대시키려고 그러면 정말 이게 확대될 수가 없고 항상 이렇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사업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공공성으로 접근을 해야 해결이 된다. 그리고 저희가 뭐 아까 제가 국무조정실 그리고 산업부 다 이 정부의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것도 다 해봤는데 모든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국고라는 금전적인 지원책이 없고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주민과 기업이 협의를 한다 그래도 그거에 대한 혜택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광역화다 보니까는 아까 내포에서도 말씀하셨지 왜 남이 쓰레기가 우리 동네 와 이 인식은 저희가 이제 님비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 그쪽에 이렇게 제가 옆에 산다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떠한 혜택이라든지 명쾌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역화는 아마 경제적인 효율성과 그런 게 좀 접근된 것 같은데 그런 걸 떠나서 공공성으로 한다면 분산화로 지역화로 이제는 폐기물 처리가 가야 된다라고 그래야 이제 갈등이 이제 해소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연료입니다. 누가 뭐래도 고용 연료 제품입니다. 근데 시민들은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게 딱 봐도 너무 사업자와 정부와 주민 간의 인식의 갭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식에 대해서 그 갭을 줄이는 방법은
뭐 저도 뭐 2000 그 사례로 봤지만 실질적인 주민 혜택이 돌아가야 인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얘를 갖다가 뭐 5cm를 3cm 줄인다고 이게 그럼 쓰레기가 열려냐? 이렇게 안 됩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복지시설 해가지고 주민들 이용하세요. 이런 거는 본인이 혜택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다. 그건 당연히 지자체에서 해주는 거지. 난방비를 절감을 해준다든지 본인이 낼 금액을 정확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주면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인식의 차이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현장에서 민원을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느끼는 거는 저는 사실 주민들이 좀 야속하죠. 뭐 굉장히 힘드니까.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민들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더 중요한 거는 발전소를 착공 전에 이런 게 모든 게 행해지지 않았느냐. 착공 전에도 행해졌습니다. 2014년에도 민원이 있었고 주민들하고 이 정도면은 가자 합의를 하고 그래서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됐습니다. 근데 사람은 고향에 계속 계실 수 있지만 그쪽은 혁신도시고 공공기관 16개가 온 겁니다. 수로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사람들이 바뀝니다. 주요 고객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리고 그 합의는 내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은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과거에 했던 것도 본인들이 시각이 또 바뀌기 때문에 또 새롭게 접근을 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정책을 했으면 또 사업자를 대리해서 했으면 사업자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과 그런 걸 제공을 해야 되고 못하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하고 지역 주민을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거지 뭘 좀 더 줄게 뭘 좀 제공해 줄게 이거는 물론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좀 현장에 있으면서 많이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본데 제가 느낀 거를 좀 말씀드렸고요. 이런 우리가 운영해왔던 거 정부가 나서서 해서도 굉장히 해결이 잘 안 되고 심지어는 열공급을 하라라고 주민들한테 동의까지 받은 합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가동하는데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어떠한 뭐 제도라든지 뭐 공로나 이런 거 다 해봤습니다. 의미가 없진 않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공성으로 접근하고 사업성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싶으신 말씀이 너무나 많으신가 봅니다. 거의 발표 수준으로 지금 시간을 쓰시면서 해주셨는데 그래도 아직 더 하고 싶으시죠? 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예, 전반적인 나주의 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정말로 주민 쪽에서도 서서 고민도 하시고 한 흔적이 역력해 보입니다. 정부의 역할 또 우리 공공성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수규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 환경시설, 특히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하는 곳마다 주민 갈등들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좀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늘 시행자라든지 정부 입장에서만 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책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민의 입장에서 또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부터 환경시설을 하게 되면은 다 반대부터 일어나니까 옛날에는 다 님비 현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지금은 오늘 또 쭉 발표하는 거 보면은 설치하고 입지 때부터 주민들이 다 반대한다.
또 주민이 반발한다.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는데 주민 갈등 조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주민 입장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경기도에 있는 환경 재활용 센터를 한번 방문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복합 시설이에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음식물 처리 시설, 자원화 시설 안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거기는 음식물을 자원화, 바이오가스화하니까 혐기성 소화를 시켜가지고 메탄가스를 해서 하긴 에너지화 시설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안에 딱 들어가니까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좀 구경 좀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나오다 보면 거기 이제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냄새 많이 나는데 괜찮으십니까? 냄새? 냄새 별로 안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하루 종일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그랬더니 악취라고 하는 거의 특성이에요. 악취는 냄새는요, 이 피로도가 있어도 어느 정도 거기에 안짬이 있으면은 코가 둔화돼 가지고 피로를 느껴 가지고 냄새가 안 납니다. 냄새가 안 나요. 그 화장실에 가면은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근무를 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안에 구내식당이 있어요. 구내식당이 있는데 거기는 이쪽 냄새나는 이런 음식물 시설도 있고 다른 시설도 있는데 같이 밥을 못 먹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 냄새가 나가지고 밥을 못 먹는데 그래가지고 그 내부에서조차 점심시간을 따로 해가지고 12시 반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밖에서도 참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재활용시설 내에서도 소위 말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참 씁쓸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 이 환경시설들이 정말 친환경적으로 이 혐오시설에서 정말 벗어나야 돼요. 아무리 냄새 안 난다고 강조해도 실제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환경시설 가보면요. 심지어 대통령상을 받은 친환경 에너지 마을 가보면요. 냄새나서 어느 부분들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시험 가동하고 검사할 때는 잘 나오는데 평상시는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불신이 아니고 실제 상황인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계속 끌려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 예를 들어서 뭐 송전탑, 철탑 하나 세우는 것만 해도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또 보면 화장장에다가 뭐 태양광 시설, 뭐 풍력 발전 다 심지어 높은 고층 건물만 하더라도 갈등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로 많이 등장했던 것이 옛날에 핵 폐기물이 있어요. 핵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인데 이 방사성 폐기물이 옛날에 그 폐기물 중저준위 폐기물을 갖다가 매립할 데가 없어가지고 옛날에 안면도 큰 사건 났죠. 그 다음에 더 큰 사건은 옛날에 부안 사태가 났었습니다. 갈 데가 없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중에 공모제로 바꿨어요. 공모제로 바꿔가지고 딱 바꾸니까 전국에서 서로 하겠다고 신청들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경주가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왜 우리 환경시설들은 이런 공모제를 못하냐 이거예요. 왜 완전 무결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정말 박수받는 이런 시설들을 만들 수 없느냐. 앞으로 이런 시설로 가야 돼요. 우리 SRF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SRF 소각은요 다른 이런 매립이라든지 또는 다른 시설, 음식물 이런 거에 비하면은 여기는 정말 깨끗하고 초등학생들도 다 견학들 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서 너무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
나는 SRF 이렇게 정부에서 쭉 추진해 가지고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정책적인 것도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또 강조하는 게 경제성인데, 전에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에 하면은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이 풍력 이런 게 비하면은 이 폐기물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생산 단가가. 이게 얼마나 큰 전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성 면에서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사업이 왜 실패를 하고 왜 진행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혐오 시설이 됐다는 거야. 이거를 SRF 만드는데 지금의 가격의 2배를 투자를 해요. 저는 2배가 아니라 5배를 투자해도 다른 사업에 비하면은 훨씬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다 값싸게 만들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면서 이런 사업이 진행돼야 되느냐.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갖다가 더 활용을 하고 친환경적으로 하고 서로 우리 마을에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시설로 좀 뒤바뀌었으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주민 입장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시설도 앞으로는 친환경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공모제를 해보자. 또 시설에 대한 투자도 제대로 해서 현재 한 2배는 넘어서 5배까지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주민 입장에서 보면 저게 과연 혐오 시설이냐 할 정도로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강한 주장이 있습니다. 혹시 이건탁 발표자님 또 추가로 하실 거 있으면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아까 사례 말씀드리면서 주저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SRF라는 것이 친환경 설비도 좋고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 하지만은 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에너지화하고자 하는 SRF는 경제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해결 안 되고 매립 내지는 소각, 영양가 없이 소각하는 그 정도의 걸 저희들이 이제 에너지화, 폐자원 에너지화 하는 걸로 볼 때 이게 이제 지역 주민들의 욕심은 제가 볼 때 끝이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이 님비 현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조금 언제쯤 도달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쪽에서 환경성, 경제성, 주민 수용성이 어우러져 가지고 어느 정도의 조금씩의 어떤 수렴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조화롭게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생산자 입장, 사업자 입장, 지역 주민 입장 하면 다 나눠지죠. 나눠지는데 그런 거를 아까 우리 지역난방공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공공성 측면에서 간다면은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제 쭉 이 포럼이 6차 포럼입니다. 6차 포럼인데 좀 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 내포처럼 실패 사례가 안 나오고 어떻게든 방향이 설정이 되면은 잘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참석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환경단체, 시민단체에서 목소리 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여기를 참석을 하시게끔 하셔서 질문하시고 자 그러면은 없어도 되느냐? 이 시설이 필요 없느냐? 필요성은 다 공감하면서 여기는 안 된다고 제한을 해버린다면은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의 방법이 뭐냐 하는 부분을 여기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다 한들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안 된다 그러면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오피니언 리더들을 같이 참석을 시켜셔서 같이 의견 교환을 하시고, 뭐 그분들은 뭐 안만해도 이런 이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을 많이 하실 거니까 수용하고 또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또 이해를 또 구할 건 구하고 해서 뭔가 좀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환경단체하고 시민단체의 어떤 그런 분들이 참석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내포에 근무하면서 그 한 분이 계셨어요. 이 반대 쪽에 여러 군데 다니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컨택을 했는데 그건 또 괜찮은 거예요. 그건 괜찮은데 이제 인정을 하시면서도 뭔가가 좀 이게 좀 불확실성이 있다 하는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 사업자 입장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포럼을 할 때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될 거면 매번 참석을 시키시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도국 이런 쪽에다 벤치마킹을 좀 하셔야 된다. 뭐 지자체 장애의 어떤 의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홍보팀이 가서 독일의 노이민스터 같은 이런 쪽에 가서 찍어서 그 사람하고 대담도 하고 해서 잘 되는 거를 홍보도 좀 해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있다는 분은 직접 모시고 가서 자 봐라 또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게 하고 하는 그런 걸 해서 일단은 뭐랄까 불신에 대한 거를 좀 각을 좀 줄여나가는 쪽으로 포럼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후 포럼에서는 환경단체나 주민단체도 같이 좀 참석을 해서 같이 의논해 가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프로와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혹시 또 의견 개진해 주실 분들은 손을 들어 주셔서 성함하고 소속 좀 밝혀주시고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희 회장.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경기대학교 이승희입니다. 저는 오세진 토론자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도 하려고 합니다. 공공성하고 경제성은 환경에서 환경시설 운영하는 데서는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시설에서 경제성을 따지게 되면은 실제는 정부 차원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갖고 있고요. 제가 국가과학기술 12년에 4년 동안 하면서 경제성하고 공공성하고 엄청나게 싸웠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시설 자체를 지금 공공성으로 우리 소각시설 또는 지금 얘기하는 SRF 시설을 공공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SRF를 쓰레기가 아니고 지금 연료라고 얘기를 하면은 쓰레기는 공공성으로 처리해야 되고 연료는 경제성을 따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연료라고 얘기하면서 공공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만약에 경제성이 있다 그래도 우리 이수구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돈을 전부 다 환경 오염 방지 시설에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게 좀 짧게 질문해 주시고 짧게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건 이제 교수님께서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열병합 발전소와 소각장의 관계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열병합 발전소는 산업부의 발전소 주변의 관리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소각장은 폐촉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는 열병합 발전소는 가중치와 그 다음에 폐기물을 무상으로 고용률 제품을 만들어서 싼 가격으로 제공을 하면 경제성이 나오는 거로 10년 전부터는 그렇게 연구가 됐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이 순수하게 산업부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적인 측면에서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폐기물 자체가 거래가 되고 가격이 형성돼 있다가 지금은 연료가 아니라 돈을 받고 처리하는 애물단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와서 이 열병합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쓰레기입니다. 사실 선별을 했냐 안 했냐 차이지. 소각장에서는 충분한 지원이 됩니다. 뭐 반입 수수료가 있고 타지 자체에 넣으면 추가 수수료도 내고. 근데 이 열병부터는 연료를 사옵니다. 저희는 2만 원, 18,000원에 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과거 10년 전에 비한 것보다 굉장히 떨어졌죠.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이 시설을 두고 발주법이냐 아니면은 폐축법이냐 적용하지 말고 처리하는 기능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열병합에 대해서 별도의 환경부에서 REC를 대체할 만한 어떤 지원금과 그 다음에 소각장과 유사한 거로 지원이 돼야 앞으로 이 사업이 유지가 될 수 있지. 현 상태로 나눠서 이거는 발전소니까는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소각장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니까 폐축법으로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저희가 현재 제도 개설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연료와 쓰레기는 저희가 구분한 겁니다.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구분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합니다. 유사한 거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제도를 개선해서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이게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공공성 측면이든 경제 측면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예, 흐일산 부사장님. 저 혹시 마이크를 좀 빨리빨리 좀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은 미리 마이크를 손을 들어가지고 좀 예,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소각시설 운영하는 우주엠비텍의 허일창이라고 합니다. 좋은 토론 잘 듣고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목소리만 들려주신 경기연구원의 이정임 박사님이 한 발표 중에요. 자료로는 이제 13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거버넌스 관련 인식조사 분석한 게 있는데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소각시설은 6.9%만 찬성을 하고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은 27.9%가 찬성을 했다. 설치되는 데 대해서 그런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게 소각시설도 결국은 에너지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소각시설하고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하고 합하면은 34.8%로 이제 제일 많거든요. 찬성률이. 그래서 여론조사나 이런 거 할 때 이걸 웨이스트 투 에너지, 우리나라 일정 규모 이상의 소각로는 대부분 다 그 폐기물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도 하고 스팀도 발생시키고 그렇게 해서 운영비가 엄청 내려가거든요. 어떤 소각로는 플러스예요. 오히려 운영비 그 수익을 감안하면.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하나를 하더라도 이런 그 용어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최현석 박사님께서 자장이신 책임으로 이정임 박사님께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예, 저는 한국시에서 최영배입니다. 참 그 주민 갈등 문제를 들으니까 제가 한 20년 정도 서울에서 소각로를 운영하면서 정말 기억이 새롭습니다. 제일 문제는요, 주민협의체를 통해서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대부분 이 내용을 정치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한 분 계시죠. 이것만 가지고 국회의원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은 주민들 하여금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은 어디까지나 이거를 물론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반대급부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는 2008년부터 타 지역 쓰레기를 어떻게 받았느냐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다 되죠. 서울시는 다 4개의 소각로를 가지고 22개 구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구의 쓰레기를 받을 때는 쓰레기 톤당 얼마를 주민기금에 엎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민들이 해외여행이나
주민자치적으로 꾸며서 갈 수 있습니다. 서울시 물론 동의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는 다 문제 없죠. 환경적으로도 문제 없고 다 문제 없지만은 사실 아까 말씀드릴 때 뭐 공공성을 유지해야 된다. 서울시는 지자체에서 완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주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지금 서울시에 하는 것은 이렇게 타구의 거를 다 받으면서 돈으로 환산해 해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금 회의를 하면요, 다른 구의 쓰레기를 안 받는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기금 회의를 같이 들어가 보면요, 주민들이 진짜 다른 데 구를 받는 거를 지금 찬성까지는 아니지만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시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어떻게 그 주민들한테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어프로치해 보는 것은 또 어떨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시의 예를 너무나 좋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2분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6차 포럼까지 코로나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찌됐든 우리 포럼이 지속적으로 가면서 우리 이건탁 전 대표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의견들이 나와서 모아지면 이걸 갖고 이제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어떻게 해갈 것이냐도 논의 방안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끝까지 남아주셔가지고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 마치는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무리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 포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발표하신 분들도 여러분들 남아서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이 여기 안 와 있어요. 그래서 좀 죄송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환경부에다 카톡을 막 치고 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당신들 왔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그래서 다음엔 제가 필히 좀 전에 챙겼는데 이번에 좀 실수된 것 같습니다. 챙겨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패널 해주신 분께 또 발표해 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포럼은 아마 저희가 제주도에서 열환경공학회 때 짧게 하는데 아마 지금 이 상황으로는 오픈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봄이나 1, 2월쯤에 다시 이렇게 좀 자리를 마련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